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HLB가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5월 17일, 그쵸? 시아레를 받았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비모 문제가 있었고요. 그쵸? 비모 문제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CMC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자, 여기서 CMC에 대해서 10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과거에 생각을 했던 거는 3월에 파이널 리뷰 때, 그죠? 파이널 리뷰 때 완벽했다. 자, 요런 말을 HLB 쪽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완벽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CRL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팩트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가 요것도 있고 또 뭐가 저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HLB 진양곤 회장 99% 승인 확신한다. 자,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CR을 받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팩트만 놓고 볼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비모 어떻게 됐어요? 비모 해결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CMC 어떻게 됐어요? CMC. 자, 세 가지 경미한 사항 떴지만 결과적으로 보완해서 제출 완료했습니다. 보완 후 제출. 자, 그럼 결과적으로 CRL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는 거죠. 해결. 그럼 이거에 대한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해결이 됐다고 하면 원래 원천적으로 CRL을 받았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승인 기대감이 커지죠. 그죠? 승인 기대감이 커진다. 자, 그럼 앞으로 EIR을 받을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딱 한 달로 보기는 어렵고 빠르면 뭐 3주, 뭐 늦으면 2달도 걸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NAI나 이제 VAI 같은 경우는, 빠르게 뭐 한다?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OAI를 받으면, 최대한 그 3월 20일 일정에 맞춰서 전달을 해준다.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정보공개법 때문에 우리가 이번 CMC 세 가지 경미한 내용도 결국 이 정보공개법 때문에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OAI를 받으면 이건 승인 실패라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DA는 OAI의 경우 최대한 늦게 발표를 해준다. 그러니까 EIR을 뭐 3월 20일에 맞춰서 주겠죠. 자, 그러면은 핵심을 보자. 핵심을. 자, 만약에 2월 28일까지 EIR이 안 오면 실패인가? 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 자,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EIR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제 시장에서 사실상 3월이 되면은 조금 시장에서 뭔가 위험을 회피하려는 물량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월 20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뭐 더 좋아지는 건 아닐 거다. 세력들 입장에서 매수세가 좀 약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세력 입장에서 가장 주가를 올리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 언제요? 바로 2월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주식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주가가 올라도 승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퍼질 거고, 그러면 승인 받기 전에 일단은 올라타야지, 기대감으로 수익 챙겨야지, 어차피 3월 20일 결과 나오니까 그 전에 먹고 나가야겠다. 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왜? 급등을 하면 미친 듯이 올릴 거기 때문에 단타랑 단기 트레이딩 다 들어옵니다. HLB 특징. 한번 올라가면 3주면 5배, 2주면 2배 주가를 끌어올리죠. 자,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요때도 보면 알겠죠? 이때도 보면 사실상 과거의 패턴만 보더라도 우리가 요때, 그쵸? 위암 관련된 내용으로 5배 올리는 딱 3주 걸렸습니다. 15거래일. 딱 9거래일 2주도 안 걸렸어요. 나노코박스 2배 올리는데. 자,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엄청난 거래가 어디 붙는다? HLB에 붙는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3월 20일로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3월 20일 전에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 3월 전에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림을 좀 보냐면 이런 그림을 좀 봅니다. 먼저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거는 승인을 받지 못해도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가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확률적인 사고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 사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체크해 봅시다. 확률적 사고가 무엇인가? 자, 확률적 사고. 자, 우리가 HLB가 3만원부터 주가가 올랐죠. 왜? 가남, OS 데이터, 그리고 FDA 사용 승인 신청으로. 자, 그러면 지금 승인이 됐어요? 되었나요? 승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되었죠. 자, 근데 주가는 2.7배 상승 중. 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15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주가는 5배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승인을 받은 주가일 가능성도 높겠죠. 자,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3만 원에서 15만 원이 갔다. 자, 5배 기대감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 주고 승인의 성공 시 주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누군가는 승인되면 30만 원, 50만 원 간다라고 할 것이고, 그죠? 자, 누군가는 20만 원 간다. 누군가는 빠진다. 재료 소멸로. 자, 이런 이야기들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팩트가 뭐냐면 기대감으로 이미 5배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점상한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시가총액이 16만 원이 되면 20조이고 유통시총이 18조인 상황에서 점상한가는 힘든 부분. 자, 그러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하락에 대한 확률은 점화 3방.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점화 2-3방이라 할게요. 2-3방. 자, 그러면 실패하면 끝인가?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과거 패턴을 보면 자, 우리가 또 이 패턴도 한번 봐줘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뺐다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위안 뭐 실패다, 통계적 유의성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거의 실패까지 갔는데 다시 바닥을 잡고 끌어올렸어요. 그쵸? 자, 이 패턴의 가능성 또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턴 또한 어떻게 된다? 열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어떠한 부분으로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런 좀 악순환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CRL을 받은 이유가 또 CMC 때문이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멸균 문제 한 가지의 멸균 문제 때문에 뭐 한 거요? 거절을 당한 걸 것이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그럼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했을 때 뭘 받아요? 클래스 1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전체적으로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릴레이 테라피틱스의 단가망까지 NDA가 들어가면서 뭐가 된다?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막 무조건 승인 무조건 실패가 아니라 승인됐을 때 어떻게 될지 실패가 되더라도 어떻게 될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확률적 사고를 뭘 말씀드리냐면 전량 매도는 뭐 할 필요 없듯이 필요 없다. 하지만 반드시 분할 매도는 해야 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팩트예요. 왜 그래요? 왜? 결과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5배가 기대감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전달을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 지금 HLB 주유분단 1,500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어떤 부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보면은 많이도 썼네. 많이 썼어. 보면 여기 900명이 투표한 개인들의 평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47%의 평단가가 어디 분포되죠 여러분들? 자 75,000원 85,000원 분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간에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 평단이 분포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흔드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던 거지. 지금 여기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가 이날 음봉 한번 빼면요. 그 다음 최저가 한번 빼면 78,000원에서 81,000원 이 사이에서만 움직였어요. 며칠 동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주 동안 이해가 돼요? 3주 동안 뭐 했어요? 횡보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3주 동안 횡보시킨 이유가 무엇이겠냐?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세력들은 물량을 털어낼 때 어떻게 털어내요? 털어낼 때 급등 급락을 반복시키면서 털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가격대 3% 바운더리 안에서가 아니라 위아래 변동성 2, 30%를 주면서 털어내죠. 그럼 얘네들의 이 변동성을 봤을 때는 뭐다 털어내는 그림이 아니라 개인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최대한 나갈 사람을 내보내는 그림이다. 내보내는 그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 폭발적으로. 그리고 9만원, 10만원 구간만 우리가 매물대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만원, 10만원 구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돌파 시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만원, 10만원 구간이 곧 오죠. 앞으로 10% 정도, 15% 정도만 올라가면 9만원, 10만원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앞으로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2,760분 들어와 계십니다.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900분 들어와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께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번호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입장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네가 뭔데 이렇게 이런 좀 부분들을 얘기를 하냐 제가 계속 많이 보여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 구간 3월 26일과 5월 14일 여러분들한테 2분의 1씩 매도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상 설명창에 놨던 거 전부 다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 영상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은 오늘은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핵심은 뭐냐?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누가 더 리스크 관리를 잘하냐예요. 리스크 관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률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적 사고. 올라갔을 때 어떠한 확률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서 우리는 실행 옮겨야 된다. 근데 유리한 측면이 뭐예요? 바로 분할 매도라는 측면. 그게 가장 뭐예요?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의하실 분들 동의하실 거고 동의 안 하실 분 동의 안 하시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 그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같이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입장하실 분들 하실 거고 안 하실 분들 안 하실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어차피 이거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텔레그램 방은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들어오시 않을 분들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월 26일과 그 다음 5월 14일에 분할 매도 후에 잡아갔던 게 비만 치료제죠. 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고를 좀 잘해야 돼요. 사고. 어떤 사고를 하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것이 올라갈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작년 1월부터 5월에 말씀드린 내용은 위고비입니다. 위고비.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3월과 5월에 분할 매도하고 대화제약과 대봉LS라는 종목을 9,000원 만원에 들고 가서 2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CDMO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미국 생물보안법 CDMO.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약 시장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발전이 됩니다. 그죠? 의약품 시장은 계속 발전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대신 제조해주는 이 CDMO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반도체 어떤 파운드리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갈 거란 말이죠. 미래에는 더. 근데 이걸 중국이 엄청나게 잡고 있어요. 이 CDMO 시장을. 근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야. 아니란 말이야. 절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6공장, 7공장까지 제가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요에 대비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발의가 되면 CDMO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러브콜을 보낼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어떤 CDMO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지. 근데 이 회사들이 정말로 좋아져서 올라가냐? 그게 아니랄 거란 말이야. 뭐냐면 CDMO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오를 거란 말이에요. 자, 2차 전지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뭐 RF셈이 3,000원 하던 게 39,000원 같죠? 자이글 3,000원 하던 게 4만원 같죠? EV 첨단 소재 1,000원 하던 게 18,000원 같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왜 나왔냐고. 이런 쓰레기 회사들에서 왜 나왔어요? 작전입니다. 작전. 물량을 최대한 모아서 엮는 거예요. 그러면 CDMO로 엮을 준비를 해놓은 애들을 찾아내면 되겠지. 그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히든 종목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IRA 법안으로 2차 전지 폭등 나왔을 때 막 10배, 50배씩 미친듯이 올리는 회사들이 있죠. 얘네가 진짜 기술력이 있어서 올리는 애들도 있지만 기술력이 없는데 올라간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삼바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히든 종목까지 꼭 확인해서 받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HLB 입장 위에 번호로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생물보안법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ST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돌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요. 최근 우리 ST팜이나 얘네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횡보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원료의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30%의 수익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CDMO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한가 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은 이 구간대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가 5,000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000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가.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량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하는 이후에 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닥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단 13일, 즉 3주 만에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단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